네, 2023년 7월 12일 이정훈입니다. 국힘당의 유경준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빌려준 차관이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2,200억 원인데 북한이 이걸 한 푼도 안 갚았죠. 그에 따라 이자가 계속 연체돼서 쌓이면서 이자만 1,126억 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조 3,326억 원을 북한이 갚아야 되는데 한 푼도 안 갚고 있다. 네,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쌀을 준 적도 있고 240만 톤, 옥수수도 준 적이 있고, 네. 이 식량 차원을 한 7억 달러어치를 줬었죠. 굉장히 많은 금액을 줬네요. 그런데 이 식량 차관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김대중 정부를 거쳐서 노무현 정부 때까지 6차례에 걸쳐 북한에 이렇게 식량을 줬는데 2012년부터 갚았어야 되는데 한 푼도 안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했는데 요거는 3%가 회수됐네요. 8천만 달러 중에서 240만 달러만 회수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안 갚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북한하고 뭐 물류로서 통일하겠다고 평양으로 가는 경의선, 그 다음에 동해에 있는 동해선 있자라고 하면서 철도를 우리가 또 이어줬죠. 근데 이건 아직 뭐 상환 아예 되고 있지도 않고요.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쌍방울 그룹을 통해서 북한에 스마트팜을 지어주겠다고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문제가 재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이 아는 거다. 이재명을 위해서 한 거다라 그러는데 이재명은 그건 네가 이익 보려고 한 거지. 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누가 하든 간에 왜 북한한테 스마트팜을 지어줘야 되죠? 그게 북한 주민들을 위한 거라면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와 아주 상반되는 개념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한테 단 하나의 1점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인식입니다. 후쿠시마 방류수가 문제가 없다는 건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물이 넓고 넓은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한테 와서 올 수 있겠죠.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보는 건 물론이고 한 점도 오면 안 된다 그러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퍼주고도 뭐가 문제냐 민족끼리다 라고 하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왜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대자대비한 마음이 일본한테는 없느냐. 그럼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배해서 그렇다? 그럼 북한은 우리를 3년 동안 전쟁으로 두드러 팼고 숱한 도발,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여순 사건, 그 후에 수많은 간첩 사건을 통해서 또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희생시켰는데 왜 퍼져야 되죠? 그리고 일본은 미안하다고 청구권 자금이라도 내놨는데 북한은 돈 내놓은 게 아까 원금 같은 3%밖에 없다며. 여기에 대해서 민족이니까 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글쎄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 상속 문제 갖고 형제끼리 다투는 게 굉장히 치열해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우리 민족끼리에 동조하는 좌파일수록 뭔 사건 생기면은 막 달려들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참 많아요. 민병 같은 경우에 화교 간첩 사건에 대해서 달려들어갖고 뭐 어떻게 하고 따지고 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왜 북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해야 되죠? 그리고 그게 정당하다 그러는데 저는요 반대로 봅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받을 걸 다 받고 할 때 오히려 통일이 된다고 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한쪽이 힘이 약했으면은 힘이 약한 대로 그 약한 지위로 가면 돼요. 그냥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나는 크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먹는 거는 너랑 똑같이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나요?
다만 이제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정치권을 행사할 땐 그건 법적으로 보장하는 거, 그 권리는 똑같이 하더라도 그 노력에 대한 결과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이 번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할 수 있겠지. 근데 똑같이 해야 된다. 이게 공산사회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DJ부터 노무현, 문재인까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권에 나오면서 통일이 점점 멀어져 왔다는 겁니다. 이 현실 정치에서는 이 힘의 균형이 딱 밸런스 오브 파워가 잡혀 있으면은 서로가 각자 생존하는 거죠. 통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깨지면 그러면 그게 합병의 형태든 무슨 형태든 하나가 되는 거죠. 머징이 되는 거죠. 어느 기업이 어느 기업을 매수를 하거나 주식을 사야만 이게 합병이 되는 거지. 이쪽에 빚을 다 떠안거나 그냥 같이 있으면 경쟁 관계로 있는 거죠. 이게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800만 달러 스마트팜을 지으라고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닌 쌍방울 돈을 보내려고 했던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말로는 통일하지만 실은 반통일주의자고 북한에 협조하는 세력들입니다. 이러한 세력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민족끼리 하고 나와가지고 우리 사회를 헷갈리게 만들었죠. 현실 세계에서의 통합이나 합병은 힘의 균형이 깨질 때, 어느 한쪽이 우월할 때 이렇게 합쳐지거나, 물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은 생기죠. 네. 근데 그러면서 합병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합병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선일보에 이혜인 수녀 기사가 났어요.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이제 많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분인데, 그분은, 자기는 통장을 열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카드라고는 주민등록증하고, 연세가 78세니까 경로우대 카드밖에 없다. 그리고 3년마다 이제 책을 냈으니까 거기 인세가 들어오는데 그 저작권을 포기하겠다. 저작권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종교단체에 헌납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조직은 카톨릭 조직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통일로 가는 문제냐라는 것은 별개입니다. 종교 세계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거래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전에 종교는 크게 제가 노력하지는 않는데 종교 세계도 가만히 보니까 기본적으로 거래더라고요. 내가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는 뭘 하고, 내가 이 사람의 아주 고민을 풀어주면 그쪽에서는 뭘 하고, 이렇게 거래로 가는 거더라고요. 내 번뇌를 풀어주고 내 고민이 이렇게 하라고 해법을 줬을 때는 그 사람도 참여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하고 툭 떨어져 가는 거, 그거는 오히려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사회가 해주죠. 사회가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너 자립할 수 있도록 해봐라고 기회를 주죠. 그로 인해서 넌 뭐 해라, 뭘 내놔라는 건 별로 요구 안 해요. 나중에 이 사람이 큰 사업가가 되면 너도 세금을 내 정도만 요구하겠죠. 이 거래 관계라는 거를 놓쳤다는 것.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만 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가 잘못됐다, 어떻게 북한 퍼주기만 됐느냐 라면서 김영호 교수를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이제 우리 통일부가 해야 될 거는요, 북한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내놔라,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닦아 세워야 돼요. 이제 김여정이가 이번에 무슨 담화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 이제 우리 민족끼리 해서 띄어먹는 거, 이 띄어먹는 거 됐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돈 내놔라 쪽으로 가니까, 이거는 별개 차단하는 거죠. 우리 민족끼리 한 거는 끝난 거고, 너 나는 별개 국가니까 안 하겠다. 그런 계산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 후쿠시마 방류수는 단 한 점도 대한민국에 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투쟁을 하는 좌파들이 북한에 대해서는 돈 돌려받자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합니다. 이렇게 다른 가치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입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친북 인사입니다. 그런 세력들을 솎아내면서 북한에 대해서 다 내놔라 라고 하면서 북한이 그걸 못 내놓겠다 하게 되면, 그러면 니들은 땅이라도 들고 우리랑 들어와, 이렇게 하면서 통일로 갈 수 있는 거죠. 북한 퍼주기는 아닙니다. 저는 김용호 장관이 통일부에 가서 북한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받아내고, 그리고 그걸 못 대놓으면 집 달리라도 벌여서 합병하겠다라고 할 때
통일이고 기회가 올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